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북한, 친서방 정치 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기한 헨리 키신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이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푸틴의 몰락으로 동시베리아를 중국이 차지하려는 욕망이 발생하고 실현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이 현재로 보아서는 친중 행보가 아니다. 최근 북러 관계 개선이 그 예이다. 만약 김정은이 불의의 사태로 사망한다면 수면 밑에 있던 친중 공산당 세력이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북구 전구군이 북한으로 진주하게 되며 함경북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길이 생긴다. 나산 지구가 그 장소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대만을 차지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도 원치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중러 합동 해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헤게모니는 러시아가 잡고 싶을 것이기에 그렇다. 거기다가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 패권이 미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일 입장에서 북한이 친서방적인 정치 세력의 발응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이를 트럼프는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재집권한다면 또는 한국에 그렇게 만들어갈 정책을 시행할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희망, 엉뚱발랄한 희망을 해봅니다.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의 평양 주둔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북한을 합니다. 미중 갈등에 등 터지는 한 반도체, 한일 공급망 강화 필요 커져 김서연 2대1입니다. AI 산업 기술 패권 심화, 미 중국 기술 추격 통제, 중국 자국 기업의 중국산 AI 칩 사용하라 압박, 한일 반도체 공급망 체계 무너지면 양국 손해. 이런 그 중간 제목만 소개를 하고요. 이거를 읽어본 느낌이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등 터지는 앞에 생략된 단어는 새우입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도 언론 매체에서 미중 대립에 새우동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언론 매체 기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졸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종속근성 기사 제목을 남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이제는 새우가 아닙니다. 좀 더 자긍심을 갖기 바란다. 한국은 중국 통제에 연합군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소 당분간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런 뉴스는 이제 친중 매체임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해 보고 싶어요. 뭐 해필이면은 일본에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는 것만 이렇게 얘기해서 한일 반도체 제조 공장 공급망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런 논리는 뭔가 이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등 터졌는데 그래서 한일 공급을 해서 미국을 떨쳐내자는 얘기야 뭐야. 그 의도, 이 제목의 의도가 영 못마땅합니다. 미, 멕시코와 무관세 협정, 중기업 투자 늘려 원산지 위장, 이상은 한국경제. 한국 기업 연 5천억 쓰는데 중국 때문에 큰일 날 판.
자, 이런 거가 원래 제목인데 제가 그 위에다가 좀 중의적인 그런 제목을 가져왔어요. 이런 그 어그로를 끄는 거보다는 좀 더 좀 점잖고 신중한 표현이 또 읽을 사람은 다 읽습니다. 멕시코 포도 공장 인수 나선 중국, 우회 수출 수단된 무관세 협정, USMCA 개정 앞둔 미 고심, 뒷구멍 열렸다 기업들 원성, 대멕시코 무역 적자도 급증, 볼보 등 미 기업 멕시코행, 리쇼링 효과도 줄었다. 중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멕시코로 물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덤핑 상계 관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CA 볼트 앤드 스페셜즈 관계자. 이게 볼트인가요? 그 물건 볼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웨이라고 그러면은 바닷길 볼트 글쎄요. 그냥 회사 이름하고는 무슨 실질 물건하고는 어떤 건지 연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원산지 위장 통로 역할을 한다. 미국 일자리 되레 빼앗아 불만. 재현정 항공무역협회 워싱턴 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크게 손질하려 할 수 있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환경 규제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사이버 안보 등을 이유로 내세워 공급망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표를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된 멕시코, 이게 제일 늦게 많고 중국인데 요 밑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1,000억 달러 선뿐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멕시코의 새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해결책을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피터 자이언의 레터 내용입니다. 멕시코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 새로운 발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경험에서 불구하고 그녀의 리더십이 실제로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름이 되게 기네요. 전 대통령. 그래서 AMLO로 약칭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요? AMLO, 암로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인기가 많았겠지만 그의 정책과 이념적 거버넌스는 그를 멕시코 최악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세인바움과 암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과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 방위군을 군에 통합한 암로의 개혁으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정치 시스템은 예를 들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가 직면한 지리적 경제적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암로는 빈곤층에 혜택을 주기 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시도했지만 특히 폭력 카르텔의 부상으로 인해 국가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세인바움은 자신의 업무가 부족하지만 그녀가 암로의 정책을 따를지 아니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입장인 것 같네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사법부까지 좀 부패를 해가지고 그 법관도 이제 선거로 뽑아내자고 한 게 멕시코인지 어딘지 그게 헷갈리네요. 남미 쪽 어딘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네요. 한국 내년 11월부터 채권 선진 클럽 세계 국채지수 편입 성공. 조혜동 문화일보입니다. 내년부터 90조 규모 해외 자금 유입, 정부 재정 운영에 큰 도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말이다. 도전을 해서 이거를 편입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거를 심사하는 데가 FTSA라고 하는 모양인데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WGBI 편입 요건이 2단계 레벨 2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까지 25개 편입국 국가 중에서 미국 40%, 일본 10.2%, 중국 9.7%, 프랑스 6.7%, 이탈리아 6%, 독일 5.2%, 영국 4.8%, 스페인 4%에 이어 9번째 규모다. 한국은 2.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정부로서도 국채 조달 비용 경감으로 재정 운영 여력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선진 시장, 그걸 디벨롭드 마켓이라고 되네요. 분류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도 문제는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 채권을 국제시장에서 잘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국가 안보가 불안한 나라를 편입시켜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무리 전쟁 발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글쎄 설마 한국에서 또 전쟁 터지겠어. 그 채권 선진 클럽에서는 좀 물론 이제 그 비중이 9번째라니까 매우 작은 거는 사실이네요. 북한 괴물급 잠수함 포착, 보이지 않는 핵공포 시작. 이 핵공포란인데, 자, 중국 애들도 핵잠수함 실패를 했는데 뭔 근거로 그 핵공포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핵잠수함이 아니고 이 잠수함 안에 핵미사일을 가져와서 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한경부터 신포 일대에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 등을 볼 때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거 아니네. 자, 중국 애들도 실패한 거를 북한이 뭔 기술로 이렇게 하지? 그거이 좀 이상하네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이거는 이 배 안에 전술핵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이게 성공할지 어쩔지 매우 궁금하네요. 우크라이나에서 가능성이 높은 북한 한국 군인들, 북한 군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서울발입니다. AFP.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화요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10월 3일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명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 의원들에게 이 보고서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장교와 군인들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기 위해 수천 개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거에 대한 거로 위성사진으로 그 철길 컨테이너를 그 미국 쪽에서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죠. 문제는 실제 전투 경험이죠. 이는 북한 군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전쟁 훈련을 제공하기에 파견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남쪽에서는 실전 전투 경험을 요즘 해외 파병 부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평화 유지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해적 이거를 위해서 파견되는 아덴만 쪽인가 거기에 이제
있는데 요거 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한국 인구 변화의 물결은 어디를 먼저 덮칠까? 기고문이고 한겨레 쪽입니다. 이철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라고 직함이 거창하네요. 전국과 총량을 주로 묻는 현재의 총론적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지역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개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부분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일 것이다. 각 지역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대규모 인력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돌봄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 종사자 처우 개선, 적절한 유형의 외국 인력 도입 등을 통해 돌봄 노동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사도우미 필리핀도 실패를 도망가는 필리핀 가정부들도 있다는데 둘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숙련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병행의 첨단산업 사업체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도 힘쓸 필요가 있다.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동남권 지역에서는 제조업에서 대규모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모 세대 정년퇴직 등 이런 게 일어나죠. 이 같은 인구 변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부가 현재 설립 중인 가칭 인구 전략 기획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었는데 요게 이제 기고했으니까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장이 되니까 아마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발탁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은 폄하를 하고 싶네요. 개별 정책은 부분 최적화라고 부른다. 전체 최적화 입장을 견지해야 맞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뭐 미쳤다고 지방자치제 하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지방자치 쪽에서 뭘 하도록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첨단 산업, 미리 저도 전에 경인 크러스트 만들 때 용인, 그거 발표될 때 그거 아니고 호남 지방에다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경상도만 제조업 발전했다는데 이 반도체 이런 거는 이제 굴뚝 공장이 아니니까 호남 지방에 좀 만들어줘서 표를 좀 얻을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답답한 심정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도시와 그 지방의 불균형, 14개 시도시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지방에 이미 우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각 지방에 들어가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눈에 띄게 많이 벌써 있다며요. 이런 것도 벌써 있는 건데 외국 인력 도입 등 이거 아까도 아까가 아니고 이 난민 문제, 이민 문제 이거 복잡한 게 있고 무조건 수용해가지고는 나중에 유럽과 같은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집단에 들어오는 거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거 인력 수급 불균형, 그거 불균형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되고 다른 방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저는 뭐라 그래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통일 뿐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한반도 통일이 되면은 해결될 방향이 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지라는 요즘 생각이 들어요. LG전자가 일찍 그 공시를 했는데 삼성전자 거는 이미 한 이틀 전인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이 64조 9,672억 원을 해가지고 9.1%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9.8%더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원대로서 1.7%가 감소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액은 25.5% 감소했어요. 요즘 뭐 전기차가 안 좋는데 영업비용은 23.2% 줄었다. 적게 줄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8천만 원 나온 거 아니 8천억으로 나와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는 그 1825 아니 1조 8천억이 돼 있는데 56.1%가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흑자가 조금 낮긴 낮는데 매출도 줄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려인 공개 매수 신고서 공시 이거를 공시 내용을 직접 가져와 봤는데 그 자금을 얼마 들고서 하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자기 자금이 그 5천억 원 고려인 주식은 차입금이 2조 1천억 원대 그래서 이제 합계 3조 원을 실탄을 장전하고 공개 매수에 나선다. 예금 잔고등은 미래에셋증권에 한 그 5천억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이 1천억이 있고 6천억이네요. 그리고 하나은행에 차입금을 9천억 가지고 있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또 그 투자기업 이게 고려아연이 트라이크 드라이브 전략을 지금 하고 있죠. 환경, 순환, 뭐 이런 수소, 뭐 이런 등등으로 그 자기 자금이 그 859억 원이 있네요. 제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한 3조 원대를 가지고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고려인 명품 칼부 견은 건강원 누구에게 유리 유연수 유시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려인 영풍 MBK 주주가치 생각한다면 공개 매수 철회해라. 그 다음에 뺐느냐 뺏기느냐 영풍 고려아연 사생결단의 IB업계 일감찾기 분주 이런 언론 세 군데 매체의 제목을 가져와 봤어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그 철저히 불공정 거래 여부를 좀 조사해라 이렇게 좀 지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MBK 고려아연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 추가 인상 안 한다. 그럼 83만 원을 최고 가격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뭐 장기전에 돌입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갈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공개 매수 가격 추가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MBK에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만약 자기네가 경영권을 갖더라도 경영층을 그냥 유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인력들 그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고용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하고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현재 이 최씨가들은 경영권을 안 뺏긴다고 해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주인이었는데 딴 주인 놈 밑에서 일할 사람들을 최씨 원래 성질 들어온 게 뭐죠? 무슨 최씨가 되게 세다 그러잖아요. 안강최라고 옛날부터 우리는 시중에서 안씨, 최씨, 강씨, 최씨는 세 번째긴 합니다만은 독한 성씨라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안씨의 대표적인 사람은 안중근 씨. 죄송합니다. 이게 허무 개그 같은데 어쨌든 요게 뭔 건가 했더니 세르구 종로 서린동으로 갔는데 무슨 빌딩이죠. 거기에 이제 고려인이 이사를 갔네요. 여기 보면은 유미가 유미개발인 거 같고 KG 트레이딩 서린 상사를 경영권을 가져와서 이제 데려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쌍십절 요거는 쌍십절이 10월 10일 날 만주족 주도의 전제군주 국가였던 청나라가 붕괴된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민국 국경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이제 주요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오늘이 쌍십절인데 쌍십절 앞두고 대만 라이칭도 조국론 거론 양안 갈등 또 증폭될까 베이징 베인선 특파원이 아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라이 총통은 중국은 대만 국민의 조국이 될 수 없다. 중국 국경조 75주년 맞아 대만은 올해 건국 113주년이다. 간접적으로 하나의 중국 부정 중국 군용기 출격 대만 쌍십절 앞두고 미 의회 대표단 대만을 또 방문한다네요. 중국이 또 매우 싫어하겠네요. 한수원 협력사 북추정 해커에 뚫렸다. 원전 자료 72만 건 유출. 염현아 조선비즈입니다. 기술 자료는 약 11만 건, 신형 원전 모델은 무관하다. 한수원 외주사업 보안관리 한계점 드러나. 암호화폐까지 해킹하는 애들이니까 해킹 실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북한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참 그런 기술 우리나라는 그런 해커들을 안 키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수원 본사가 아니고 협력업체인데 이게 외주사업 보안관리 한계점 드러났다 그러는데 한수원에서 얘기하는 게 보안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이버 해킹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력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 첨단 인력 채용 공고 및 보안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한수원은 문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협력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하면서 가격 좀 제발 좀 후려치기 하지 말고 그게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경쟁시키지 말고 거기에는 니들 내역에다가 보안 유지비라는 거 그거 좀 넣어서 니들 뚫리면은 거기다 민영사 책임 이런 그런 계약을 좀 해가지고 말이지 국가 기밀인데 그걸 허술하게 관리하는 한수원이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애들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그러면은
좀 한손한테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뚫렸다.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신형 원전 그거와는 관계가 낮다. 이따위 거로 끝내서는 아니고 국회의원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물어야지. 재발 방지 대책이 뭐냐. 응?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요. 그거 보안 유지비 그 인정하는 그런 납품 계약이라든지 그런 그 협력업체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뚫려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협력업체들도 보안 강화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 해라 제 얘기는 그거를 계약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러시아인들 한 정착하더니 터죽게 터졌다. 초유의 사태. 꼭 뭐 러시아인들이겠습니까만 장소 한국경제. 난민 자격받고 살인 마약 범죄자 못 쫓아내는 낡은 법. 정부 난민법 개정 착수 지난해 난민 심사 2만 건 육박. 무분별한 수용의 경계 목소리. 안보 공공질서 해칠된 자격 바탈. 행정소송 42%가 난민소송, 판사들도 재신청 제한해야 10년 넘는 난민법 손질 목소리 커.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입해낸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안 국제여객 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라고 주변에 탈취형 수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대마초는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서는 합법화해줬다는데 그러니까 20대니까 20대면 아주 젊은 애인데 제 러시아인 20대 애들 본 적이 있어요. 저 어디 섬에까지 가서도 일을 하는 애들을 봤어요. 아주 외지인데도 도시 같은 데 안 오고 그런 섬 같은 데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아주 이쁜 러시아 여자애들도 그렇게 일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벌써 그게 7, 8년이나 지난 얘기 같습니다만은 외롭겠지 뭐. 그래서 대마초를 피웠는지 모르죠. 그거보다도 이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었는데 지난 6월 강원 춘천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요거만이 아니죠. 그 중국 그 불법 이민 들어온 애들 난민 말고 이게 난민만이 아니고 불법 이민 애들 주로 조선족 애들이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애들이나 실제 또 중국인들 그런 불법 이민 얘네들의 그 범죄 조직 이런 거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해서 정확 관리해가지고 거기 이민청 단속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찰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권한 이런 거를 부여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민청 신청은 그 한동훈이가 그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뭐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 친구가 뭐 정치 쪽으로 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거 이민청 외국에서도 이게 전담 그런 데가 있는데 종합 관리하는데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